가봅시다. 멋있다. 아이고 이런 걸 읽으세요. 멋있다. 하나 민주. 이게 뭐예요? 이름 하나 민주. 김하나 민주. 김하나 김민주입니다. 김서연도. 자,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지다. 아침부터 꼬마 책 들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야. 네, 반가워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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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하나 찍으세요. 네, 할머니. 여기 엄마 있어라. 엄마 어디 있어? 부이 하자 부이. 부이 하자. 옳지. 그래. 잘했어. 대통령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아이폰. 이야, 너무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직원이라 가지고 잠깐만 찍고 나올 거예요.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선 후보님의 전화 공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신 구국 영령들께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좀 말씀드리고 뵙고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서 지려서 찍어 먼저 하고 난 다음. 전작부니까 그냥 경건하게 촬영하겠습니다. 여기가 칠곡이죠? 여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입니까?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지역구였다는 거죠? 아니요. 지역구는 달성이 지역구. 달성. 예, 제가 그 옆 동네입니다. 예. 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자, 좀 내려오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대구 경북 일대를 가급적 시군을 다 빼지 않고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칠곡은 여기 들르는 거가 유일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 우리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6.25 당시에 이 낙동강 전선에 가장 처절했던 전투 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로 많이 들었던 다부동 전투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안보는 국가 존재의, 국가 존속의 가장 기본적 토대이기 때문에 정략이 개입하거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씩은 안보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또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또는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가장 안보가 위협할 때입니다. 그렇죠? 네.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휴전선에서 총질을 해달라, 총격을 가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일부러 협잡을 해서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게 또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시는 이름도 남기지 못하는 경찰, 학도, 호국단 이런 사람들, 군번 없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름 없이 사라져 가버린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많은 번영의 결과물들이 한순간에 폭격으로 사라지는 일을 겪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폭탄이라고 하는 핵전쟁의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다시는 전쟁으로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 비참한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정치와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안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데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기기는 하지만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하책입니다. 가장 나쁜 전략이죠. 이것보다 나은 정책이 있습니다. 나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과 국력을 가져야 하고 정치적 책임자, 지도자의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히 도발을 꿈꿀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국가 총생산 규모가 대한민국의 국방비 수준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북한에 수십 배를 지출합니다. 재래전으로서는 재래식 무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서로 싸울 필요 없이 싸우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인 상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이익인 상태, 바로 이런 상태, 평화가 경제를 보장하고 경제가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추워서 옷을 꽁꽁 끼워 입고 있는 상대에게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끼워 입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 옷을 벗게 합니다. 압박도 중요하지만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를 높이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평화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압박 제재라고 하는 채찍도 소통과 대화 협력이라고 하는 당근도 유효적절하게 섞어야 하는 것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가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벽창호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 한반도는 법률상 전쟁 상태입니다. 잠시 정전했을 뿐이지 종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종전을 반대하고 정전 체제 유지를 원합니다. 일본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참혹하게 죽고 부서질 때 그들은 물건을 팔아서 제기했습니다. 남의 불황이 자신의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국익에 부합하니까. 외교의 핵심은 국익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할 망정 종전협정을, 정전의 종교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친일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친일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다면 그거는 친일을 넘어서 반역행위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을 하세요. 조직폭력배를 하세요. 정치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이 원하는 일을 국민을 위해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삶, 민생이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고 주어진 권력을 누구의 흠결을 찾아내서 후벼 파고 그에게 벌을 주고 나의 복수심을 만족하기 위해서라면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구성원 간의 삶의 행동 지침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 즉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 바로 정치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가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능한 건 자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악입니다. 무지는 그냥 못난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는 범죄입니다. 무능과 무지가 용서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유능해야 합니다.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구, 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병존합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저는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6.25 전쟁 당시에 자기만 먼저 기차 타고 대구까지 도망을 갔다가 너무 멀리 왔다 싶어서 대전으로 되돌아와서는 서울에다 대고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서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부를 믿으십시오. 내일 점심이면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내일 저녁이면은 압록강에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고 도망갔어요. 한강 철교를 폭파해버렸습니다. 그걸 믿고 서울 시민들은 피난을 못 가서 결국은 인민군 치하에 들어갔고, 인민군이 총 들고 협조하라고 하는데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